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리셋 강의를 맡은 골드 디렉터 김미나입니다. 네, 리셋. 참 단어가 생소하죠? 근데 리셋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건강을 생각하셨거나 다이어트를 생각하셨던 분이라면은 이 리셋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셋의 뜻은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네, 우리 소중한 몸 리셋이 필요할까요? 잘 먹고 있는 우리는 왜 건강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몸은 모든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신체에 있는 머리카락부터 저 양말 속에 숨어있는 발가락까지 전부 다 발톱까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포는 너무나도 우리가 배웠듯이 영양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 잘 먹고 살고 있어요. WHO에서는 성인 기준으로 영양 관리에 대해서 안내를 했었는데요. 매일같이 가공되지 않는 신선한 음식을 먹거나 물을 하루에 10컵 이상 먹거나 건강한 지방 그리고 집에서 만든 음식을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탕과 소금을 먹지 않도록 자제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모든 사람이 알듯이 살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모두 너무나도 바쁘게 빠르게 편한 먹거리만 찾고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셔서 간편하게 음식을 구매하시거나 패스트푸드점에 가셔서 허겁지겁 3분 만에 먹는 음식으로 우리 몸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우리 몸이 건강할까요? 또한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미세먼지 단어로만으로도 우리 인류의 그 수명이 2.2년이 줄어든다는 죄송합니다. 줄어든다는 대학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이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세상 안에서 인간의 수명이 120살 이상을 산다고 연구 결과를 또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쌓인 독소는 어떻게 내보내야 할까요? 대부분 분들이 리셋을 시작하거나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굶으면 된다. 덜 먹으면 된다. 그러면 내 몸에 있는 각종 독소, 체지방 이런 것들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럼 굶어서 체중이 빠지게 되면 정말 독소가 빠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요. 네,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질병이라고 하시면 암이나 어떤 감기로 인해서 누워있는 것만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뿐 아니라 탈모, 쉽지 않죠. 그리고 갑상선 저하증, 누구든 병원에 가지 않으나 알 수 없는 질병입니다. 빈혈이나 빈혈 같은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질병에 많은 노출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살찌는 체질로 변경합니다.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 우리가 계속 굶다 보니까 어느 날 음식을 먹게 됐어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하냐면 이 주인이 나를 이제 살리려나 보다. 그리고 지방을 무조건 축적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엊그저까지 한 1년 전까지 날씬했던 것 같은데 같은 반복을 학습에 의해서 세포를 교육시켜놔서 살찌는 체질로 변경이 됩니다. 또한 요요 현상이 금방 나타나요. 금방 뺐다가 금방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살을 분명 뺐거든요. 근데 한 달 전에 만난 친구랑 한 달 후에 만난 친구가 너는 아직도 몸이 똑같네 라고 해요. 요요가 한 달 만에 왔거든요. 네, 격렬한 운동으로 독소가 빠질까요? 네, 격렬한 운동으로 독소가 빠지면 너무 좋죠. 운동은 우리 몸에 근육을 올려줍니다. 근데 근육은 어떤 일을 하냐면 체지방을 녹여주는 일을 해요. 이거 너무 상식적인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은 난 당장 나가서 운동을 끊어야겠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독소를 빼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몸은 현실과 다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피에 녹아있는 산소는 에너지를 바꾸고 그 사용된 산소는 찌꺼기가 활성산소로 바꿔서 활성산소는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이 활성산소를 깡패 산소라고 불렀을까요? 네. 그럼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제가 원래 비포 애프터 사진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보다 한 반은 더 빠질 거라서 그때 쓰려고 아꼈습니다. 네. 저는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딱 보셔도 지금은 떨고 있지만 ENFP 같죠?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하고 다 밥 먹으라고 해도 밥도 잘 먹을 것 같아요. 저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맛집 좋아했던 제가 저는 몸무게가 지금보다 13kg 더 쪘었거든요. 근데 전 뚱뚱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랬었어요. 근데 주위에 너무 날씬하신 분들이 많고 이렇게 미용에 대한 느낌적인 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느낌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먹던 제가 하루에 5개 이상 먹던 제가 한 끼도 안 먹는 일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하면 빠질 거라는 착각 때문에요. 스피닝 해보셨어요? 스피닝 엄청 격렬한 운동이에요. 근데 저는 저거를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시간씩, 많으면 3번씩 아침, 저녁, 밤까지 했습니다. 2달 만에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체중이 빠졌어요. 진짜 빠졌어요. 그럼 저는 그 체중이 빠졌으니까 독소도 빠졌을까요? 아닙니다. 네, 다음 걸 보여드릴게요. 머리카락만 빠졌습니다. 네, 그게 제가 30대 중반이래요. 30대 중반에 내 머리가 탈모라는 이름으로 탈모 클리닉을 간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저도 제가 너무나 많은 머리카락이 빠지다 보니까 탈모 클리닉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저한테 하는 일이 두피 검사와 현미경으로 두피 검사를 해요. 두피 검사와 피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진료를 시작을 해요. 저는 비타민 D가 아예 부족이 아니고 아예 없었고요. 몸에 있는 영양은 단 1도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단 1도. 저는 살아서 걸어 다니고 저는 살아서 잘 있는데도 단 1도 영양이 없고 모든 음식이 입으로 들어와서 이 영양분이 골고루 써진 다음에 머리에 두피까지 가서 모근으로 영양을 보내줘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처방은 2가지가 내려집니다. 하나는 병원에 와서 두피에 대한 자외선을 쏘여야 되는 그거랑 또 하나는 처방전이 필요한 영양제, 외국 영양제예요. 약국에서 28일치를 구매해서 먹으라고 처방전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비타민 D 주사는 몇 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가 나야 되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하잖아요. 저 지금 좀 급해 보이죠? 말 지금 빨라지나요? 네, 빨리 내려가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개월을 했더니 어떻게 머리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머리가 한번 빠졌는데 금방 나나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머리가 자라는데 하루에 0.1mm도 자랄까 말까란 말이죠. 근데 몇 달을 다녔던 저는 나아지지 않는, 그리고 제가 몇십만 원씩 매달 쓰고 있는 이 돈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부분 가마를 검색했습니다. 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 몸에 이렇게 심각하게 제가 체중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빠지지 않았던 이 독소들, 그로 인해서 저한테 온 이 탈모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는 어떤 독소들이 있을까요? 우리 몸에는 내독소와 외독소가 있습니다. 내독소는 스트레스나 활성산소, 그리고 대사활동에 나온 노폐물, 이걸로 인해서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독소가 내독소입니다. 그럼 외독소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외독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독수는 다 드시는 거, 특히 음식의 첨가물들은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제품들로 한 600여 가지가 됩니다. 이거 매일 드시고 아마 계실 거예요. 그 외독소, 그리고 전자파, 자외선 등 방사성 물질로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우리는 모두 독소에 쌓여서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독소를 빼야 되겠죠. 제가 릭스 강인데 독소만 알려주고 집에 가면 독소 강의가 되겠죠? 네. 우리의 독소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은 신기하게
태어나면서 다 해독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간입니다. 간은 소리 없는 장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소리 없는 장기는, 이 간은 내부 독소와 외부 독소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장기입니다. 이 소리 없는 간은 하루에 말도 없이 500가지를 척척척 해내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받거나 활성산소가 들어오면, 활성산소가 생기면 그걸 다 분해해서 좋은 몸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해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장입니다. 네, 장은 면역의 70~80%가 몸의 면역의 78~80%를 차지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장은 어떤 녀석이냐면 음식으로 들어오는 모든 들어오는 균주 중에 원래 장 상태가 좋은 유해균과 유익균이 있습니다. 유익균의 경우는 85%, 유해균의 경우는 1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음식으로 좋은 음식이 들어와서 영양이 들어오면 유해균의 수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장은. 그래서 장의 상태를 좋게 만들려고 장은 해독을 계속 노력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냐면, 같은 식탁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A라는 분은 식중독에 걸리고 B라는 분은 식중독에 걸리지 않는 경우 있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마다 장기에 유해균과 유익균의 성분이 퍼센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번쯤 그런 장으로 인한 탈이 있었다면 유해균이 더 많구나라고 기억을 하시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장이 한번 고장 나려면 10년이 걸린다고 해요. 장이 고치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20년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30년을 장 고치는 데 써야 돼요. 네, 지금 40이면 70살 때까지 그러셔야 됩니다. 네, 그러기 전에 내가 지금 반응이 없어도 유산균을 드시면서 내 장을 위해서 챙겨 가셔야 돼요. 세 번째 자연적인 해독 시스템은 혈관입니다. 네, 우리가 지구 반바퀴를 돌고 남을 길이가 10만 킬로거든요. 10만 미터? 근데 10만 미터를 지금 저희 신체 몸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게 혈관이에요. 혈관을 다 연결하면 지구 두 바퀴 반을 돌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 혈관은 산소의 영양 공급과 노폐물 배출을 위한 운반을 합니다. 근데 혈관은 70%가 막힐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해요. 몸에도 증상을 안 보내요.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멍이 한 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하수구에 물이 안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그건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확인이 되지만, 혈관은 70% 이상 막힐 때까지 절대 반응을 하지 않는 침묵의 혈관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거든요. 그렇다면 혈관을 깨끗하게 하려면 미리 신경을 또 쓰셔야겠죠. 이 해독 세 가지의 중요한 해독 자체적인 가지고 있는 해독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걸 드셔야 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은 뉴트리션 서플리먼트 책입니다. 이 책은 캐나다 정부에서 만들어낸 자국민을 위해서 만들어낸 책이고요. 4년에 한 번씩 제품을 연구해서 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벌써 6판의 책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저희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는 매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전문가들도 별 4개 이상의 제품을 섭취하세요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이 책 한 번씩 다 보셨죠? 못 보셨으면 골보문고나 영풍문고 이런 대형 서적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니 인터넷 꼭 찾아보시고 이 책을 영양제를 선택하시는데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등인 거 드세요. 독소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말씀드릴게요. 비움을 하는 거는 체험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안 먹었죠. 체지방 빼려고 운동 열심히 했죠. 그래서 나온 거는 질병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뺀 몸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몸은 유산화 먹고 나온 몸이에요. 네, 아이고 이렇게 웃으면 돼요. 네.
비움과 치움은 같이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는 우리나라에서 제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우리나라에서 외국 제품을 상을 줬어요. 어떤 상을 줬냐면 2022년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에 유산화의 제품이 2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너무 대단한 일이죠. 우리나라처럼 까다로운 나라에서요. 네, 그 중에 하나는 헬스팩이고요. 헬스팩은 한 포로 된 아주 간편하고 안정적인 제품이고요. 위생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포에는 30여 가지의 비타민과 미네랄, 식품 성분이 들어있어서 하루에 필요한 영양이 꼭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영양이 한 포 들어있다고 해서 한 포만 드시는 게 아니에요. 설명서 들어보면 2포입니다.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네, 그 이유는 비타민들은 대부분 8시간 주기로 몸에 활동을 하고 수용성이기 때문에 다 내보내져요. 네, 모든 비타민들이 다 지용성은 아니기 때문에 아침 하나, 저녁 하나 드시고 너무 많이 피곤하다 싶으시면 3개 드셔도 돼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할 비움하고 체움은 누트리미입니다. 이거는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거고요. 여기는 235칼로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각종 미네랄과 거기에 필요한 영양제가 또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걸로 대용으로 드시게 되면 배고파서 못하는 다이어트는 없으세요. 네. 여기 유산화 리셋으로 아직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가 봐요. 눈을 이렇게 내리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그 리셋을 할 때 이거는 식사 대용으로 꼭 드셔야 되는 제품입니다. 비움하고 체움의 다음 제품은요, 화이버지 플러스입니다. 화이버지 플러스는 콜레스테롤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장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 장에 있는 노폐물을 빠져나오게 합니다. 우리가 식이섬유를 하루에 24g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은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모든 그 교육은 식이섬유를 넣어서 했던 영양교육은 아무것도 없었었거든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유산화를 알면서 식이섬유가 우리한테 하루에 24g을 먹어야 되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이 식이섬유로 들어있는 화이버지 플러스로 매일같이 신선한 과일을 잔뜩 드시지 못하신다면 이 제품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에코엑스 액티브인데요. 이 제품은 장의 환경을 더 개선시켜줍니다. 화이버지가 식이섬유로 인해서 노폐물을 좀 제거해준다고 역할을 한다면 액티브는 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는 내용들은 다 아시지만 사실 챙기는 거 좀 어려우시잖아요. 네. 그 때문에 이 액티브로 인해서 장 상태를 좀 더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유산화에서 또 나온 신제품 허브티 믹스입니다. 이거는 위에 페퍼민트 자체의 성분이 위를 안정시켜주고 소화기를 촉진하거나 소화할 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거를 타서 드시면 되고요.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걸을 많이 걸으시면 뭐가 제일 많이 나요? 땀이 많이 나죠? 그러면 보통의 물을 섭취하시게 돼요. 근데 물보다는 몸 안에 이런 미네랄이 들어있는 드링크 믹스를 참고하시면 더 빨리 수분 보충을 할 수 있어요. 아프시거나 그러면 병원 갔을 때 게토레이를 먹거나 뭐 파워레이를 먹어야 된다는 그런 말들 들어보셨잖아요. 그 기능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이니 꼭 분말 형태로 돼 있어요. 많이 타드세요. 네. 다음은 프로호르바늘 C300과 C600입니다. 비타민 함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황산화 제품으로 우리에 있는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도 비움과 체움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제품입니다. 네, 다음의 제품은 바이오메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묵의 살인자, 혈관이 70%가 막힐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뭘 해야겠어요? 바이오메가를 많이 먹어야 돼요. 네, 바이오메가는 혈액
에 대한 혈액을 말끔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오메가에 대해서 보충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헤파실이요. 헤파실은 간이 정말 많은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간은 스스로 능력을 할 수 있는 일이, 간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듯이 능력이 돼요. 근데 간이 스스로 이렇게 간을 보호하면서 할 수는 없어요. 간이 과부하가 걸리면 이게 독성인지 아닌지 모르고 몸으로 그냥 내보내지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간에 대해서 건강하게 간에 대한 제품들을 추가로 드시는 게 좋아요. 헤파실은 밀크시슬 130mg이 들어있고요. 밀크시슬 130mg이 들어있는 제품은 거의 없어요. 네, 그 성분들을 꼭 유산화는 정확하게 130mg을 지키고 있고, 이걸 드셨을 때 간에 엄청나게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술은 안 먹는데 이러신 분들도 상관없으세요. 저는 제 지인 같은 경우는 술을 전혀 못 드는데도 간경화가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간은 내 몸에 있는 독성을 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을 하기 때문에 헤파실은 꼭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100점짜리 유산균이죠. 프로바이오틱스. 누구 거랑도 비교가 안 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덴마크에 있는 한센사 균주를 사용하고 있고요. 100억 마리의 균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산균을 처음 배우실 때, 아니면 저한테 오늘 처음 들으실 때 어떤 거 생각하시냐면, 유산균은 장에서만 살아있는 게 유산균이 아닙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즉시 세균은 발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입안에서 세균이 있잖아요. 발생을 해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쭉쭉쭉쭉 해서 여기 화장실에 갈 때까지 그렇게 변기 안에까지 있어야 하는 게 유산균입니다. 그 유산균을 살아서 입부터 변기 안에까지 나오게 할 수 있는 균주가 살아있는 균주를 쓰는 건 유산화 프로바이오틱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거에 대해서 분말이고 믿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요거트 드시는 게 나아요. 이거 안 드실 거면. 네. 죄송합니다. 다른 데 오셨으면 어떡하지. 네. 이런 말 있습니다. 제가 이 문구를 왜 넣었냐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한 3년 전에 제 지인한테 찾아갔었어요. 그 지인한테 유산균 제품 너무 좋아요. 드세요. 했어요. 근데 그분은 산에서 그 약초를 캐서 드세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되게 강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분한테 병이 찾아온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6개월 그거 선고를 받으셨어요. 근데 저한테 기력이 없으니까 헬스팩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그랬어요. 내가 일을 잘못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병들고 관리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 나는 건강하고 나는 젊고 내 혈관은 한 8차선 도로처럼 빵빵 뚫려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당장 리셋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리셋 강의를 맡은 김민환 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